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안에서 못난 자식들이었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남편은 시댁에서 막내였습니다. 위로 형님 한 분과 누님 한 분이 계셨었죠.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분들이었고 공부뿐만 아니라 직업 또한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공부하고 평범한 직장 가지고 있는 우리 남편을 시댁에서는 못난 자식이라고 칭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선 막내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저희 시댁에선 우리 남편이 막내였지만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무시당하는 건 기본이었고 대놓고 앞에서 부족하다, 못났다 라는 말 듣는 거 부지기수였었습니다. 누나는 이런데, 형은 이런데 왜 너는 이렇게 못하냐고. 네가 못났으면 적어도 결혼이라도 잘했어야 했는데 왜 너랑 똑같은 애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사는 것이냐고. 그 대단하신 분들과 저희 부부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당하는 거 하도 말을 들어서인지 나중엔 이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시든지 말든지.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남편보다 위의 사람들이 대단했었던 것뿐이라고요. 그런 대우 받으니 당연히 시댁에서의 공짜 노동은 저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데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도 아니신데 손이 크신 건지 마치 농사꾼처럼 불려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했었고, 시어머니가 수확하신 작물들 아주머니 댁과 시누이 댁 돌아다니면서 배달까지 했어야 했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아니니 바쁘지 않을 것 아니냐고. 이런 거라도 해서 아주버니와 시누이에게 잘 보이라는 뜻에서 저희 부부에게 직접 배달을 시키는 걸 하셨었습니다. 또한 옷도 그랬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니는 체형 차이가 많이 났었던 경우라 아주버니 옷을 입을 순 없었지만 저는 시누이와 체형이 비슷했었거든요. 반년에 한 번씩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셔서는 거실에 후루룩 하고 옷을 한 뭉텅이 꺼내 놓으셨었죠. 그 안에 시누이의 옷이 들어있었고 저보고 그걸 가져다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돈 아끼라고. 게다가 시누이의 옷이 비싼 옷 많으니까 가져다 입으라고 말이죠. 시누이는 돈도 많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서 여러 해 옷을 입지 않는다고. 버리기는 아깝고 너는 이런 옷 사서 입을 주제 못 되니 얻어 입으라고. 그리고 꼭 시누이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네 시누이 때문에 비싼 옷 입어보는 거니까 너 꼭 감사하다고 전화 한 통 해야 한다. 네 주제에 이런 걸 입어볼 수나 있겠니? 그리고 돈 한 푼이라도 아껴. 자식들 똑같이 낳아줬는데 어떤 것들은 잘나도 너무 잘나고 어떤 놈은 못나도 너무 못나니?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며느리 옷까지 신경을 써야겠냐? 잘해라. 어? 나 죽었소.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하라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잘난 자식들의 기준점은 과연 무엇이죠? 의사, 판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져야 하고 막 연봉 1억씩 돼야 잘난 자식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못난 자식 되는 것이고 남이 입던 옷 얻어 입어야 하고 잘난 자식들은 바쁘니까 그렇지 못한 자식 데려다가 일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치욕적인 말들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까? 만일 제가 언급한 부분에 충족되지 않아서 너는 부족하고 못난 자식이다 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족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아주버니와 시누이처럼 대단하게 잘나야지만 자식 대우받는 건 아니잖아요. 명절 제사 같은 날은 참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입만 아프죠. 다 차려놓으면 아주버니 오셨고 그리고 형님은 신경도 쓰지 않았었죠. 아주버니보다 더 바쁘신 분이 바로 우리 형님이었거든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저런 대우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기죽어 사는 남편 때문에 한마디 못하고 옷 건네줄 때 택배 기사처럼 부려먹어도 그리고 행사 때 앉을 새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야 했을 때도 그냥 했어요. 내 남편이 가만히 있으니까 며느리인 저는 더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처럼 서 있으라는 그 말에 저도 돌고 말았었죠. 무슨 소리인가 하실 겁니다. 그날은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한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일 마치자마자 시댁으로 가서 그날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죠. 2시간 정도쯤 지나자 남편이 먼저 시댁으로 들어왔고 남편 현관문 열고 들어올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계셨었습니다. 남편이 인사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한두 번 아니었으니까 그러려니 하자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인사를 하는데 TV에서 눈을 떼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감정 들었지만 내 남편이고 내가 아는 체 하면 되지 라고 위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를 받더니만 저와 남편 보고 10분 뒤에 현관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왜 현관에 서 있으라고 한 거냐면 아주버니와 형님이 오시는데 마중을 하라고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나가시거나 들어오거나 할 때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 시아버지 살아 계실 적에 당신은 항상 시아버지 퇴근 시간 되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 저희 부부 보고 현관에서 아주버니와 형님 올 때까지 서 있으라는 거였었죠. 마치 개가 주인을 기다리듯이 말이죠. 항상 저희가 시댁에 먼저 오니까 다른 형제들이 전화로 앞으로는 언제쯤 도착할 것 같아요 하면 현관문 앞에서 대기를 하라는 시어머니. 다 참았었습니다. 우리 착한 남편, 자신의 형과 누나 눈치 보느라 항상 기죽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혹시나 큰 소리 나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 그냥 꾹 참았었어요. 그런데 개처럼 서 있으라뇨. 그것도 시어머니 집에서. 당신 막내 아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신의 잘난 자식들은 우리 보고 현관 앞에 서서 기다리라니요. 그 말에 버럭하고 말았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했어요. 그렇게 사람 아래로 보고 막말하면 좋냐고 했어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제가 너무 화를 내니까 남편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하던 거 다 멈추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남편 잡아 끌고서 다시는 이 집에 안 오겠다. 잘난 자식들 보시면서 사시라고 소리 지르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왜 참았나 싶기도 하고 결국엔 그렇게 참다 보니 이런 꼴을 당했구나 싶으니 그간의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못난 자식도 아닌데 무조건 찍어 누르려고만 하고 사람이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하물며 저런 나쁜 소리 들은 우리들의 기분은 어떠할지 그거 하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했습니다. 가는 도중 전화가 막 오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의 전화기를 그냥 차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신 얼굴 보지 말자 했고 다시는 그 집에 발 들이지 말자 했어요. 우리가 개냐고. 아니 정도껏 해야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당신은 보는 채도 안 했으면서 다른 잘난 자식들 도착할 시간 되었으니 현관 앞에 우리를 세워둘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만일 시어머니 얼굴 보면 바로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식 취급 못 받았는데 부모 취급 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막 아글아글 썼네요. 그날의 기분은 참 뭐 같았습니다. 처참했었죠. 다음날 시어머니 제게 엄청 많은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질 않았어요. 문자와 카톡 오길래 모두 다 차단해버렸고 나중엔 전화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시어머니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우선은 시어머니 만만하게 생각하는 남편 보자마자 나무라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냐고요. 서운해도 그렇지 그렇게 마누라 따라서 쫄래쫄래 가는 게 네가 아들로서 할 행동이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있었고요. 집에 들이지 않으려다가 찾아왔으니 드린 건데 내 남편 보자마자 나무라다니 제가 제지를 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제기하라고요. 막내 아들 착한 거 잘 알지 않냐고. 또다시 몰아세우면서 막내 아들 기 죽이게끔 하고 싶어 그러신 거냐고. 어제 화를 낸 건 저희니 제게 말씀하시라 했어요. 시어머니 제게 그러더군요. 우선은 자기가 실수를 하긴 했다 합니다. 어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내가 걱정이 앞서서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싶었대요. 다른 자식들보다 못하니까 걱정이 되어 그런 건데 듣는 니들 입장에서 내 걱정이 하대로 여겼을 것 같기도 하다고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니들 마음을 너무 몰랐었다. 나는 니들이 가만히 있길래 그렇게도 되는 줄 알았었어. 좀 말하지 그랬니? 서운했다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무슨 독불장군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드니?
그저 나는 니들이 부족해 보이니까 걱정되고 그리 한 거였는데. 그래, 알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저기 니들 이사해라. 다른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니들 이사부터 시키자고 하자꾸나. 이렇게 비좁은 빌라에 사는 걸 보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돈 해줄 테니까 니들 이사부터 하라고 하더라. 얼마나 고맙니? 이렇게 아랫사람 챙겨주는 윗사람들 없다. 얼른 이사해. 그리고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어제 식사 참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야. 하여튼 잘난 형 누나 둬서 니들 편하게 사는 줄 알아. 이럼 됐냐? 이럼 화 풀 거야? 아, 정말 왜 저러는 걸까요? 어떠세요? 저희가 넙죽 받았어야 한다 생각을 하시나요? 결국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집 해주겠다, 그러니 이사해라 라는 말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저희가 왜 화가 났었는지에 대해선 시어머니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부족한 자식들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 집 받으면 또다시 하대당하는 삶 살게 되는 거잖아요. 아, 말이 너무 안 통하니까 미안하다, 서운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한숨만 나오더군요. 어떤 분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냥 집 받아, 집 해준다고 하잖아. 그냥 받고 나서 좀 하대당하는 삶 살면 어때? 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냥 우선은 받아. 그런데 이만 끝내고 싶었어요. 더 이상 걱정 끼치는 자식도 안 하고 싶었고, 부족하다라는 말 입에 단 것처럼 저희만 보면 저런 소리 하는 시어머니 그만 보고 싶었습니다. 싫다고 했어요. 본질적으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왜 우리한테 이사를 하라고 하는 거냐고. 누가 집 사달라고 했냐 했습니다. 부족한 자식 아니고 우리도 잘 살고 있다. 다른 자식들보다 못하니까 우리를 부족하다 느끼나 본데, 그래서 다른 자식들 아끼느라 우리 하대하고 우리 부려먹나 본데 이제 끝내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싫습니다. 도움 받으니 그냥 길거리에 나 앉을게요. 그리고 저희 도움 필요 없어요. 그거 받으면 또다시 저희 부족한 자식들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렇게 부족하다, 못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잘난 자식들하고 사세요. 저희 보면 걱정만 된다 하니 그만 보자고요. 지금도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드네요. 정말 말 안 통하는 어머니 너무 힘듭니다. 그만하세요. 잘난 자식들한테 봉양 받으며 사십시오. 못난 자식들 안 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쉬울 거 없잖아요. 저희를 내몰고 저희의 자존감을 가장 밑으로 끌어내는 건 바로 어머니세요. 그건 아세요? 돌아가세요. 다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끝까지 자신의 뜻을 저희에게 관철시키려 하셨었어요. 뭐가 문제냐고. 집 해준다고 하는데 얼른 받으라고. 왜 이렇게 자격지심 갖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전혀 자격지심 없다고요. 도움 따위 필요 없다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우리들의 삶에 자부심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더군요. 시어머니와 얼굴 안 보고 산 지는 4년 정도 되었어요. 가끔 신우에게 연락이 오긴 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후회를 한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몸이 좋질 않다고 말을 하는데, 잘난 자식들께서 어련히 알아서 보살펴 주시지 않겠냐고, 돈으로라도 무슨 수를 쓰실 분들이라는 거 잘 아니까 그런 말씀하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무슨 의미에서 시누이가 연락 오는 건지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도 아주 잘 알아요. 아주머니와 형님은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찾으실 분들이 아닙니다. 왕래하는 자식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그리고 4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 부족하고 못나기만 했었던 저희 자리 티가 났겠죠. 볼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시댁도움 받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저희는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비하하는 사람도 없고 대놓고 못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좋거든요. 시어머니 후회한들 잘난 자식들 있는데 상관없는 거잖아요. 걱정만 끼치던 자식들 안 보면 시어머니도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